안녕하세요. 오늘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일단 이렇게 양봉으로 하락이 진정된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리뷰해 드렸듯이 이 고래들의 포지션 분석해 드리면서 매도 압력이 확연히 줄었다라고 분석해 드렸었죠. 자, 이게 숫자로 따지면은 매도와 매수의 힘이 1.4대 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었다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월요일부터는 계속 매도의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점점 이게 매도의 힘이 점점 깎이면서 내려와가지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1.4대 1로 매도와 매수의 힘이 이런 식으로 비등비등해졌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드디어 매도의 힘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매수의 힘이 그만큼 1 이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브레이크를 이런 식으로 한번 걸어준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떠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은 어제랑 세력의 포지션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옵션 만기일이면 이 맥스페인의 가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맥스페인이 뭐냐? 개미들의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가격대입니다. 그럼 오늘자 맥스페인이 얼마냐면 바로 440달러예요. 자, 근데 현재 주가가 얼마죠? 현재 주가를 보니까 435달러예요. 그러면은 440달러가 맥스페인이고 현재 주가는 435달러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 현재 주가와 옵션의 가격적인 측면, 구조에 대해서 이 부분 좀 해석을 해 드릴 거고요.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일론이 테슬라 테라팹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소 월 10만 개의 웨이퍼, 이 10만 개의 웨이퍼 생산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월 10만 장이면요. 이게 삼성전자라든지 TSMC 이런 회사들이나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급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론이 최소한 월 10만 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 앞으로 규모가 더더욱 커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돈이 또 끊임없이 벌어들이는 돈이 나온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도 좀 알차게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또 제가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옵션 얘기부터 이런 수급적인 측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맥스페인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니면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맥스페인이라는 가격 자체가 자, 옵션 만기 시점에 옵션 매수자, 콜옵션 매수자든 풋옵션 매수자든 이 사람들이 매수자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가격대예요. 자, 이 가격대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44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대에서 콜옵션 매수자이든 풋옵션 매수자이든 대부분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옵션을 판 사람, 매수자 말고 매도자에게 세력이, 한마디로 세력이죠, 세력. 세력이 가장 유리해져요. 이 세력이라고 하면은 기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이 맥스페인 근처로 흡입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현재가가 435달러고 맥스페인이 440달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주가가 자연스럽게 440달러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고 현재 435달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맥스페인 가격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부터, 자, 목요일부터 슬슬 옵션 만기 물량들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이미 어제부터 435달러에서 438달러 구간에서 이 옵션, 콜옵션, 풋옵션이 이미 소멸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의 입장에서는요, 그럼 지금도 충분히 어제부터 다 죽고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올릴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변수는요. 이런 옵션이 아니라 현물 수급 요인이 남은 겁니다. 즉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와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소리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현재 이 고래들의 포지션을 본다면요. 현재 고래들의 포지션이 지금 매수 수급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 압력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테슬라 주가를 볼 때는 이거 만족하니까 답은 이거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전략들을 고려하고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가 이거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 더 정확한 거는 오늘 본장 열리기 전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 더 새로 고침해가지고 다시 취합을 한 뒤에 분석을 한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매매 전략 시나리오 잡아가 보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저번에 모든 분들께 다 오픈을 했다가 영상이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다 오픈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만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 참고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자율주행 자꾸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CES가 난리 났죠. 정작 이 CES 안에는 자율주행이 없습니다. 정작 CES 밖에, CES 박람회장 밖에 리얼 FSD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에 대한 이 자율주행 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요. 처음과 끝이 없는 영상이에요. 잘 보시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차량 위로 무언가 지나가지 않는 코스로만 다닙니다. 다리 등등 없는 청정 지역으로만 다녀요. 한마디로 처음과 끝 안 나와 있고 청정 지역으로만 다니죠. 한마디로 제일 어려운 부분은 패스를 한 겁니다. 뭐 잘 안 됐던지 그랬겠죠? 편집으로 다 잘라낸 겁니다. 만약에 이거 처음과 끝 그리고 제일 어려운 뭐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네가 성공을 했으면 편집했을까요? 편집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임스 더우마라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 겸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제임스 더우마와 주고받은 문답 속에서 어느 정도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임스 더우마가 미국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세미트럭이라든지 로보택시 같은 당시 비주류 섹터를 일찍부터 강조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방향성이 지금까지 틀렸던 적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하죠. 왜냐하면 이 너무 일렀던 게 아닐까라고 이 사람이 강조했던 분야가 결국은 다 정답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테슬라의 방향성이 결국은 다 맞았던 거죠. 무튼 이 사람이 제임스 더우마라는 사람이 알파마요 관련해가지고 한 코멘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이 코멘트에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크게 성공한다면 5년 안에 상용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도전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세상에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난 엔비디아가 성공하길 바란다. 좋은 말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부터 사실은 본론이죠. 자, 여러분들 얼마나 직접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키트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시도하는 기업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장 기회를 조금이라도 위협할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위협할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예시를 어떻게 들었냐면요. 여러분들 레고 아시죠? 레고가 우주 왕복선 키트를 출시하는 게
펠컨 9에 대한 경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FSD에 대한 경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레고가 우주 왕복선 이걸 레고 낸다고 해서 장난감 낸다고 해서 진짜로 우주 왕복선에 대한 도전이 아니듯이 FSD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이 출시가 경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레고라는 소리잖아요. 거의 그 급입니다. 정말로 신랄한 비판, 직설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테슬라에 대한 방향성이 구조적인 방향성이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지금 저렴하게 주가 할인 세일 중이죠. 연말 연시 박앤 세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일론이 테슬라 스테이지 2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 팹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인데요. 테슬라 이 테라팹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현대 팹의 클린룸 방식을 비판을 한 거죠. 일론이. 테슬라가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2나노미터에 대한 팹을 가질 것이고 이것도 논란데 나는 두 번째 그 안에서 치즈버거를 먹고 그리고 시가도 피울 수 있을 거다. 이거 정말 이 두 가지 얘기가 정말 미친 거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반도체 공정은 효율화의 끝판왕이다. 더 이상 어떻게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알려질 정도로 반도체는 굉장히 미세한 이 원자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팹 안에는 어떻게 보면 수술방보다 더 클린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담배를 피고 밥을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기 안에서 이 담배를 피고 이 담배가 웨이퍼에 앉는 순간 그 웨이퍼는 전량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겁니다. 현재 반도체 팹에서는요. 근데 일론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웨이퍼를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유지하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순수한 질소가스 상자에 담겨서 운반을 해가지고 뭐 질소 블랭킷을 씌우는 것만으로도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기존에 삼성전자라든지 TSMC가 하는 이런 거대한 클린룸 방식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여기서 또 한 번의 혁신이 나온다면요.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반도체 공정에서 혁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또 하나의 산업혁명급 혁신이 될 겁니다. 이거는 업계가 경악하다 못해 뒷목 잡고 쓰러질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 여기서 우주기술 다루죠. 자, 우주기술. 어떤 거 있죠? 극한의 국소적인 공기 제어와 격리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한의 공기 제어 기술에서 여기서 웨이퍼에 완전히 격리된 공기가 안 들어가게 격리된 상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혁신이 나온다면 정말 산업혁명급으로 엄청난 혁명이 될 거고 여기서 또 한 번 이게 가능하다고 치면요. 여기서 또 한 번 엄청난 비용 절감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쭉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클린룸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비용 엄청 절감을 하면은 테슬라는 다시 한번 한 단계 영업이익이 점프업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내기를 하자라고까지 한 만큼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테일러 팹 2기가 테슬라의 테라팹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노하우를 다 빼먹고 쏙쏙 다 빼먹고 테슬라가 이제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분통 터질 수 있는 얘기겠죠.
무튼 여기서 월 10만 장 최소로 웨이퍼 돌린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웨이퍼가 뭐예요? 동그란 이 웨이퍼 위에 여기에 각종 부품들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8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반도체 공정 아시죠? 여기 8가지 이상의 반도체 공정을 거쳐서 이거를 이렇게 쫙쫙쫙 쪼개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칩들 이게 반도체 칩이잖아요. 그럼 이게 월 10만 장 최소로 돌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칩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앞으로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스페이스X, 우주 AI 이것까지 다 쳐내려면 결국은 테슬라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론이 테라팹을 건설하겠다라는 건 캐시카우가 완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캐시카우를 찍어내기 위해서 테라팹 건설이 필수라는 얘기죠.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2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1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뭐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을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